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 바로 SK바이오팜의 2025년 반기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 신약으로 미국 FDA 승인받고 또 그 거대 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판매까지 한다는 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드문 사례죠. SK바이오팜이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반기 보고서를 보면서요. SK바이오팜의 현재 상황, 특히 그 주력 제품 세노바메트 성과가 어떤지, 또 앞으로 성장 동력은 뭘로 보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또 어떤지, 이런 핵심들을 좀 쏙쏙 뽑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명쾌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복잡한 보고서도 같이 보면 핵심이 잘 보이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SK바이오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보죠. 네, 2011년에 SK 주식회사에서 생명과학 사업 부문이 이렇게 물적 분할되어서 나온 회사고요. 2020년에 코스피에 상장했죠. SK주가 최대 주주로 지분 한 64% 정도 갖고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뿌리는 훨씬 더 깊어요. 1993년부터니까 거의 30년 넘게 신약 연구 개발, 특히 그 중추신경계 질환, CNS라고 하죠. 이쪽 치료제 개발에만 쭉 집중해온 회사입니다. 와, 정말 한우물만 팠네요. 그렇죠.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결과로 자체 개발 신약 두 개, 그러니까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하고 또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 이 두 개로 미국 FDA 판매 허가를 딱 받은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제약 역사에서도 정말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대단하네요. 네. 근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단순히 그냥 CNS 전문 기업, 여기에만 머물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여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그 표적 단백질 분해 TPD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질병 원인 단백질을 아예 분해해서 없애버리는 차세대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 가진 미국 회사를 인수했고요. 인수를 했군요. 네, 그리고 또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RPT 분야라고 이쪽 유망 후보 물질도 도입하면서 항암 쪽으로도 이제 발을 넓히고 있어요. 아, CNS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SK바이오팜 하면 세노버메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고서 보니까 2025년 상반기 매출에 95% 이상을 이 약 하나가 다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이 정도면 거의 세노바메이트가 SK바이오팜이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인데 이 성공 비결이 뭘까요? 세노바메이트는 성인 대상 부분 발작 뇌전증 치료제인데요. 2025년 상반기에만 매출이 약 3,050억 원이에요. 와, 반년에 3천억. 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이 매출 규모보다도 왜 이 약이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느냐 하는 점이거든요. 네, 그게 궁금해요. 이게 기존에 여러 약을 써도 발작 조절이 잘 안 되던 소위 말하는 난치성 환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 환자들한테서 발작 완전 소실, 그러니까 발작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이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발작 완전 소실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임상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실제 처방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증상을 좀 줄여주는 게 아니라 환자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서요.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냥 발작 횟수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강점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효능 때문에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엑스코플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판매에 나섰고요. 자회사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아주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직접 판매.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파트너사 안젤리니 파마라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온투줄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부터 판매하고 있고요. 직접 판매도 하고 기술 수출 통한 파트너십도 엄청나네요. 보고서 보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던데요. 유럽, 일본, 중국, 캐나다, 이스라엘, 중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한국 포함 30개국은 동아에스티랑 하고. 와. 네, 맞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제약사들하고 손을 잡고 세노바메이트를 전 세계 환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상업화 전략을 착실하게 진행 중인 거죠. 거의 글로벌 영토 확장은 다 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현재 아시아 환자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은 이미 투약 완료 단계이고
또 적용 대상을 소아 환자 아니면 전신 발작으로 넓히기 위한 글로벌 3상 임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적용중 확대도 계속 하는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노바메이트는 이제 시작 단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면 후속 주자들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아까 잠깐 나왔던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안페톨 있잖아요. 네. 수노시라는 상품명인데 네. 네, 이것도 FDA 승인받은 약물이고요. 이건 개발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돼서 지금은 엑솜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미국, 유럽 등에서 팔고 있어요. SK 바이오팜은 여기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아, 로열티 수익이군요. 네, 2025년 상반기 관련 매출이 한 48억 원 정도 됩니다. 세노바메이트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개발 단계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지금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게 카리스바메이트라는 약물인데요. 카리스바메이트요. 이건 어떤 거죠? 이게 희귀 뇌전증, 그 중에서도 레녹스 가스터 증후군, 그 LGS라고 부르는데 이게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소화기에 주로 발병하는 중증 뇌전증이거든요. 아, 희귀 질환 치료제군요. 네, 이 LGS 치료제로 현재 글로벌 3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LGS는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치료 옵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성공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상이면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 아닌가요? 네, 중요한 단계에 와 있죠. 이것 말고도 초기 단계지만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후보 물질들도 있습니다. 아,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도요? 네, 기존 약물로는 잘 조절 안 되는 뇌전증이라던가 아니면 집중력 장애, 조현병 같은 이런 질환들을 타겟으로 하는 후보 물질들이 지금 임상 1상을 마치고 다음 단계 전략을 짜고 있는 중이에요. SKL하고 뒤에 숫자가 붙는 내부 개발 코드로 불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CNS 분야에서 SK바이오팜의 입지가 더 단단해지겠죠. 그렇군요. 파이프라인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네요. 아까 그 보고서에서 글로벌 빅바이오텍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가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TPD랑 RPT, 이게 그 전략의 핵심인 것 같아요. CNS 전문 기업 이미지를 넘어서려는 움직임.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SK바이오팜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CNS라는 확실한 성공 기반 위에서 이걸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 해답으로 삼은 게 바로 차세대 신규 치료 접근법, 어려운 말로 모달리티라고 하는데 RPT, 즉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하고 TPD, 표적 단백질 분해 치료제, 이 두 가지를 딱 선정한 겁니다. RPT와 TPD. 네, 이 두 가지가 현재 항암제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아, 항암 쪽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CNS 역량을 항암 쪽으로 확장하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2023년에는 TPD 기술을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 프로테오반트라는 회사를 아예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SK 라이프 사이언스 랩스라고 이름도 바꾸고 직접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직접 하는군요. EL355501 이걸 기술 도입 계약을 통해서 확보했어요. 라이센스인이라고 하죠. 아, 사온 거군요. 네,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세노바메이트 성공으로 번 돈 어디다 쓸 거냐 이 질문에 대한 SK바이오팜의 답인 거예요. 미래 항암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이런 거죠. 확실한 캐시카우에서 나온 현금을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신기술 개발이라는 게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성공 확률도 장담 못 하잖아요. 이런 위험 부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네, 그게 신약 개발의 본질이죠. 시간, 비용, 불확실성과의 싸움. 그래서 SK바이오팜도 이걸 극복하려고 자체적으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아, AI도 활용하는군요. 네, 후보물질 찾는 것부터 임상 설계까지 개발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보겠다는 시도죠. 그리고 동시에 외부의 좋은 기술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픈 이노베이션, 이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헬스케어 전문 벤처 캐피탈 펀드가 있는데 라이프사인 벤처 파트너스라고 여기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서 유망한 초기 기술이나 기업들을 발굴하고 협력 기회를 계속 찾고 있는 거죠. 내부 역량 강화랑 외부 수혈,
투트랙 전략이네요. 그렇죠. 안팎으로 다 힘쓰는 거죠. AI 활용의 벤처 투자까지 정말 다각도로 혁신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신약 개발에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재정적인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네, 2025년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매출액이 3,20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4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 순이익이 꽤 낮네요. 네,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보면 매출이나 이익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그 세노바메이트, 미국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익 구조 자체가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좋아지고 있군요. 그럼 자산이나 부채는요? 좀 안정적인가요? 네, 재무 건전성 지표를 좀 보면요. 자산 총계가 약 9,528억 원 정도 되고요. 부채 총계는 한 3,387억 원. 그래서 자본 총계가 약 6,141억 원 수준입니다.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당장 쓸 수 있는 돈이죠. 이게 약 2,210억 원 정도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 2천억 이상? 네, 이 정도면 단기적인 운영 자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해야 할 R&D 투자나 사업 확장을 위한 실탄을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 개발 기업이니까 계속 투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출도 늘고 이익도 나고 현금도 두둑하고 재무적으로도 탄탄해 보이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SK바이오팜 2025년 반기 보고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SK바이오팜은 거의 30년에 달하는 긴 R&D 투자를 통해 자체 개발 신약 2개, 세노바메이트와 솔리안 페톨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성공한 정말 명실상부한 K바이오 대표주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둘째, 핵심 성장 엔진인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가 발작 완전 소실이라는 아주 특별한 효능을 무기로 미국 직접 판매와 활발한 글로벌 기술 수출을 통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게 회사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네, 핵심 중에 핵심이죠. 실제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빅 바이오텍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CNS 분야에서 번 돈과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항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차세대 기술 TPD와 IPT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다. 네, 미래를 위한 투자죠. 그리고 넷째, 주력 제품이 시장에 잘 안착하면서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고 또 현금성 자산도 2,200억 원 이상 보유하는 등 재무적으로도 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 중 하나인 SK바이오팜의 혁신 역량이라든지 또 글로벌 시장 전략,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담대한 도전 같은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신작 개발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또 성공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요즘 제약바이오 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는 뭔지 이런 데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께는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SK바이오팜 반기 보고서 덕분에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청사진을 같이 한번 그려볼 수 있었네요. 참 오랜 연구개발의 결실이 이렇게 글로벌 성공으로 이어지고 또 그걸 발판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는 그 지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세도바메트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그 자원을 TPD나 RPT처럼 잠재력은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성공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최첨단 분야에 투자하는 그 전략적 결정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네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미래를 건 계산된 모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SK바이오팜이 앞으로 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CNS 사업에서 수익을 최대한 뽑아내는 것과 리스크는 크지만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규 항암 기술, TPD나 RPT에 투자하는 것 사이에서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지금의 성공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미래를 향한 투자를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늘려야 할지, 앞으로 SK바이오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